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하는 오픈소스 기업 100명의 개발자분들을 도와 100개 넘는 오픈소스 PR을 만들고 세상을 함께 바꿔가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김인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픈소스 기여를 도움받아서 시작하게 된 이야기와 그 이후에 100명의 오픈소스 기여를 돕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오픈소스 기여 공유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자인 저 소개인데요. 저는 라인 오픈챗 메시징 서버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라인 오픈챗 서버가 100배 급증하는 트래픽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재미난 주제로 라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영상과 테크블로그 글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글 개발자 그룹 송도에서 운영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취미로 오픈소스 기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라인의 비동기 서버 오픈소스 아르메리아나 네티, 그리고 스프링 배치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위주로 꾸준히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 기여한 것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인의 비동기 오픈소스인 아르메리아에는 어싱크 로더라는 비동기로 동작하는 로컬 캐시를 제가 직접 구현을 했고요. 그 비동기 서버의 핵심 구현체인 스트림 메시지라는 구현체의 재미난 기능을 여러 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는 STOMP 메시지가 클 때 그거를 프래그먼트 프레임으로 여러 개 나눠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개발을 했고요. 웹 클라이언트와 레스트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 차이점이 있는 버그가 있어서 해당 버그도 제가 제보를 해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스프링 배치나 스프링 웹플럭스에 쓰이는 리액터 코어, 그리고 네티나 리잘런스 4j 등 다양한 오픈소스의 취미로 꾸준히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처음 질문을 이거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오픈소스 기여, 여러분은 막막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건 2023년에 젯브레인에서 전 세계 26,000명의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여러 설문조사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픈소스 쪽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정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하신 분이 전체 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국가별로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개발자의 수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데 미국이 55%로 가장 높고 그 밑에 이제 유럽권의 국가들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22%로 좀 충격적으로 제일 낮은 설문조사 응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여하면은 성장할 수 있고 당연히 배울 수 있고 커리어적으로도 당연히 좋은 거를 우리 누구나 알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오픈소스 기여의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픈소스를 기여를 해보려고 할 때 최근에 가장 핫한 오픈소스인 넥스트.js를 한번 켜보시면은 일단 이 왼쪽 사진처럼 코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코드를 읽어야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열려있는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라고 보면은 이슈가 지금 거의 3,000개가 열려있거든요. 그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어떤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아마 여기서 대부분 기여에 맡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오픈소스 기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수년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픈소스 기여에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중요 기능의 구현 코드를 주말에 이제 거의 20시간 넘게 잡아서 그 코드만 쭉 읽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코드가 복잡하고 방대했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몰라서 이 방법은 저는 기여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코드 읽기 스터디도 1년 넘게 운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지만 코드 읽기가 기여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라온 이슈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떤 이슈가 해결할 만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코드를 확인하고 PR을 올려야 할지 몰라서 이 방법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픈소스 기여는 코드 읽기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의지와 동기부여를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오픈소스 기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진짜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패하던 와중에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하나 왔는데요. 라인에서 오픈소스 스프린트라고 그 오픈소스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멘티를 뽑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라인의 아르메리아라는 오픈소스의 멘티로 뽑혀서 처음 기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첫 기여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 오픈소스 메인테이너 분들이 첫 기여로 할 만한 이슈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이슈는 이 코드를 보면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PR을 올리면 된다까지 전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인테이너분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제가 첫 기여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아르메리아 오픈소스 스프린트를 계기로 오픈소스를 취미로 꾸준히 하게 됐고요. 한 2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르메리아의 뉴 피처를 포함해서 PR 머지한 게 지금 한 15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계기로 오픈소스 기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기 왼쪽에 또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픈소스 기여를 도움받아서 시작하게 된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인 제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개발자분들의 오픈소스 기여를 돕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픈소스 첫 기여를 해보니까 정말로 전체 시간 중에 90%가 진입장벽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이 오픈소스 기여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이슈는 어떤 걸 골라야 되지? 그리고 코드 스타일은 어떤 걸 따라야 되지? 라는 진입장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이 이슈를 해결하는데 대체 어떤 코드를 어디까지 읽어야 하지? 그리고 또 설계가 너무 복잡한데 어디에 코드를 내가 추가해야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오픈소스라는 제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에 도전하고, 또 거기에서는 다 영어만 쓰고 한국인분들도 거의 없고, 또 비동기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영역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90%고 코드 짜는 시간은 첫 기여에서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오픈소스 기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출나게 적은 이유도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픈소스 기여가 막막함의 추가로 저희가 주변에서 기여 방법을 물어보거나 또 자극받고 배울 기여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오픈소스 기여를 서로 공유하고 자랑하고 또 돕는 문화도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실패하던 오픈소스 기여를 성공한 것처럼 다른 분들도 작은 도움만 있다면은 누구나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애초에 오픈소스 기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픈소스 기여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개발 공부처럼 당연히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가 개발 공부를 할 때 혼자서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코딩하고 열심히 강의 듣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픈소스 기여도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테니스나 피아노를 배울 때 독학하는 것보다 레슨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오픈소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게 정말 훨씬 수월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직접적인 도움을, 그 사람의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나누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원하는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게 돕는 오픈소스 멘토링을 작년 8월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오픈소스 멘토링은 누구나 원하는 오픈소스의 금토일 3일 안에 PR 하나를 만들 수 있게 기여 경험이 있는 제가 이슈 선정부터 PR 생성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도움드리는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해결할 이슈 선정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분들 6명 정도를 한 팀으로 구성을 하고 원하는 오픈소스에 열려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때 문서화나 오타 수정은 제외하고 실제로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슈를 선정을 하고요. 오픈소스 기여가 막막하다는 걸 저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픈소스 첫 기여를 위한 상세한 이슈 선정 가이드를 제가 글로 작성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여하고 싶으신 오픈소스에 도전해볼 만한 이슈의 예시를 제가 먼저 2-3개 정도 골라가지고 먼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이슈 선정 가이드와 실제로 기여해볼 만한 이슈 예시를 금요일에 제가 먼저 제공을 해드리니까 멘토링 멤버분들 누구나 2시간 정도만 금요일에 투자를 해주시면은 도전해볼 만한 이슈 2-3개를 선정하고 이 이슈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두 파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멘토링 멤버분이 스프링 시큐리티에 기여를 하고 싶으셨는데 어떤 이슈가 해볼만 하고 왜 해볼만 한지, 그리고 이 이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를 가이드에 따라서 공유해 주신 예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왼쪽의 예시처럼 이 이슈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안들의 예시를 먼저 정리해서 저에게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픈소스에서는 기어까지 이어지는 이슈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모든 이슈를 살펴보셨다면은 멘토링에서는 기어까지 이어지는 이슈만 선정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는 이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슈를 선정해 주셨으면은 제가 그 이슈를 해결하는데 어떤 코드를 봐야 되는지 위치를 바로 빠르게 파악해서 먼저 공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도 저와 멤버분이 알고 어떤 코드를 봐야 되는지도 아니까 토요일에 각자 해결 방법을 조사해 본 다음에 정리를 해본 다음에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오픈소스 쪽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나 관점들, 그리고 테스트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PR을 올릴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멤버분이랑 어디 코드를 봐야 되는지 먼저 공유를 드리니까 저 왼쪽의 사진처럼 어떤 방법으로 그럼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조사를 해서 공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모여서 함께 PR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금요일에 이슈 선정을 함께 했고 토요일에 이 이슈를 어떤 코드를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또 함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만나서는 저희가 이 논의한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하고 해결 방안만 한 15분 정도 고민을 함께 해보면은 멤버분들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오픈소스에 저렇게 바로 PR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픈소스 멘토링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멘토링을 6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6기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120명이 넘었고요. 어제 기준으로 함께 만든 PR이 156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든 PR 중에 좀 재밌었던 PR들 위주로 간단히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 멘토링 참여자분들의 그 하루 만에 만드신 PR들을 그 노션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보라색 마크가 달린 거는 실제로 머지된 PR들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오픈소스를 골랐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셨고요. 예를 들어 Assert.j나 그 아파치 에어플로우, Node.js, 그리고 하이버네이트나 HBase, 리액트, 네티, 스프링 AI, 스프링 시큐리티, 스프링 배치,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처럼 저희가 평소에 많이 접하고 또 기여가 막막했던 오픈소스들에 모두 기여를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기여 PR은 최근에 토스에서 만든 ES 툴킷의 is 스트링을 저희 멤버분이 구현을 해주셔서 머지가 되었는데요. 토스에서 최근에 국내 오픈소스를 되게 많이 공개하고 또 활동을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ES 툴킷은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스몰 번들 사이즈를 지향하는 자바스크립트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분은 이 토스의 ES 툴킷에 꼭 기여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함께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is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달라는 이슈가 올라와서 이걸 함께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이 ES 툴킷에서 isString을 구현하려면은 어떤 코드를 확인해야 되고 어느 스타일로 구현을 해야 될지 제가 미리 코드 링크들을 다 공유를 드렸고요. 저런 식으로 코드 위치랑 참고할 곳만 제가 공유를 드려도 충분히 멤버분이 바로 PR을 만드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를 좀 기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인 오픈소스에서 테스트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PR 작성자가 문서화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런 문서들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ES 툴킷에 isString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해주셨고요. 주석도 멋지게 추가를 해주셨고 적절한 테스트와 이에 맞는 isString에 대한 문서도 직접 전부 하루 만에 다 작성을 해서 PR을 올려서 머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ES 툴킷의 메인테이너 분께서 코드 리뷰도 해주셨고 고맙다라고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PR 올린 지 한 5일 만에 PR이 머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멘토링 멤버분이 스프링 배치에 버그를 픽스한 예시인데요. 스프링 배치에서 저 테스트 클래스 스텝 빌더에서 그 북사 생성자가 빠져있던 좀 큰 버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그 이슈가 좀 간접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 스프링 배치의 스텝 빌더에서 최근에 폴트 톨러런트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저거를 호출하면은 그 상위에 갖고 있던 스텝 빌더의 멤버 변수가 전부 없어진다라는 이슈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골라 오셔서 제가 그러면은 스프링 배치에서 저 스텝 빌더는 어떤 구조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폴트 톨러런트는 어느 코드로 이어지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멤버분이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더니 여기서 그 상위 클래스에 복사 생성자가 빠져 있어서
그 상위 클래스에서 갖고 있던 멤버 변수들이 다 날아간다는 걸 디버깅을 통해 바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해서 저희가 누락되었던 복사 생성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저 왼쪽처럼 스프링 배치 메인테이너 분에게 코드 리뷰를 받아서 머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스프링 쪽에서는 그 기여자들의 기여를 동기부여해주기 위해서 그 자신의 이름을 그 새로 추가한 클래스 위에 어서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서에 저희 멤버분의 이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배치 메인테이너 분이 루크투미를 찍어주시고 머지가 되었다, 너의 기여에 너무 고맙다라고 남겨주시고 머지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슈였는데요. 그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프레이머의 모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해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버그가 있었냐면은 그 프레이머의 모션에서 드래그를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구현체가 있는데, 드래그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드래그를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원래 자리로 안 돌아오고 멈춰버린다라는 그런 버그였어요.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서 정확히 이제 이런 프론트엔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기여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이머의 모션에서 저 드래그가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바로 찾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드렸더니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신 멤버분이 직접 디버깅을 해보시더니 여기에 이제 이 조건문이 잘못돼서 드래그가 멈춘다라는 버그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도 추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부트스트랩에서 재밌는 이슈였는데요. 부트스트랩에서 저희가 다크모드가 추가됐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은 그 부트스트랩의 모달에서는 다크모드를 적용해도 저 타이틀의 색상이 원래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검정색이어서 안 보인다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나오게 저 밑에 애프터처럼 흰색 텍스트 컬러로 고쳐주셨고요. 요거는 딱 한 줄만 고치면 됐었는데, 부트스트랩에서 저 모달을 구현하고 있는 CSS에서 그 컨텐츠 컬러를 그냥 널로 지정하고 있어서 다크모드를 적용해도 컨텐츠 컬러는 그대로 디폴트 값인 그냥 검정색을 나타내는 버그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코드 수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와 멘토링 멤버분이 거의 토요일 하루 종일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그리고 부트스트랩에서 다크모드는 어떤 구조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버그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 등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빛 쪽의 오픈소스인 프라임뷰라는 오픈소스고요. 여기서는 모달을 띄웠을 때 그 Select on Items라고 해서 아이템즈 드롭다운이 있는데, 저 드롭다운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저 아이템들이 저렇게 왼쪽으로 정렬되는 또 희한한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 드롭다운에 코드를 공유 드렸더니 저기서 이제 저 CSS를 지우면은 해결된다고 해주셔서 이것도 머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Assert J라고 아마 자바로 개발하시는 분들이면 유니티 테스트 짜실 때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는 오픈소스일 것 같은데요. Assert J에서 satisfies 다음에 all of를 쓰면은 이 테스트가 여러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all of 안에 이제 여러 조건들을 넣은 다음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실패해서 테스트가 실패하면은 몇 번째 조건이 실패해서 테스트가 실패했는지를 그 결과에서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all of를 썼는데 테스트가 실패했는데 어떤 조건이 실패했는지를 안 알려주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거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얼마 전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고쳐주셨고요. 어떻게 고쳤냐면은 all of를 썼을 때 실패를 하면은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성공하면은 V 표시를 붙여주고 실패하면 X 표시를 붙여서 어떤 테스트의 조건이 실패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아주 좋은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에서는 락을 잡는 부분에서 버그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고쳐주셨고요.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에서는 그 여러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올 때 락을 잡으면은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온 요청만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에 저 락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멤버분이 실제로 테스트해서 thread.sleep을 여러 개 해가지고 이 경우에 진짜로 동시에 실행된다 라는 걸 검증을 해주셨고요. 이 락킹을 잡을 때의 이 락 잡는 알고리즘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서 모든 경우에서도 항상 클라이언트 하나의 요청만 실행될 수 있게 락 알고리즘을 잘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프카에서도 기여를 해주신 멤버분이 있는데요. 카프카에 미싱 소스 토픽 이셉션이라는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소스 토픽이 미싱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셉션인데, 저 이셉션 안을 까보면은 그 멤버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스 토픽이 미싱 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정확히 어떤 토픽이 왜 미싱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미싱 소스 토픽 이셉션에 그 적절한 토픽과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요게 발생했는지를 넣어서 좋은 개선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저 미싱 소스 토픽 이셉션이 하나의 케이스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이어그램으로 또 시각화해 주시고,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좀 잘 핸들링을 하려면은 이런 방향으로 구현해야 된다 라고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쓰시는 슈퍼베이스인데요. 슈퍼베이스에서 카카오 OIDC 로그인이 기존에 없었는데 요거를 또 직접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슈퍼베이스에서 회원가입을 처리할 때 그 카카오는 이제 OIDC 지원이 안 돼서 저 카카오 웹 로그인 창을 띄웠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카오 OIDC를 스펙에 맞게 직접 슈퍼베이스에 추가를 해주셔서 최신 버전에서는 카카오 네이티브 클라이언트로 연결이 돼서 로그인 정보를 바로 받아올 수 있게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고 싶다는 분이셨는데요. 멤버분이 스프링 웹플럭스에서 그 페이로드가 너무 큰 게 들어왔을 때 그 기존에는 그냥 500번대 에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input to large exception이라는 걸 직접 추가를 해주셔서 실제로 들어오는 요청이 너무 크다면은 500번대가 아니라 413번 그 payload to large response를 제대로 내리도록 개선을 해주셨고요. 또 스프링 배치에서는 그 배치잡의 상태를 관리하는 state transi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저 클래스에 equals랑 해시코드 구현이 아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state transition을 처리할 때 다른 배치잡이라도 하나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equals랑 해시코드를 적절히 추가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파치의 HBase라는 스토리지 오픈소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복된 인크리먼트 요청이 왔을 때 첫 번째 요청만 처리하고 두 번째 요청은 get 요청으로 바꾸는 구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었던 점은 저 두 번째 인크리먼트 요청을 처리할 때 while문의 조건이 아예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그가 발생을 했고, 이거를 거의 5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이 버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티에서 SSL 컨텍스트를 만들 때 그 기존에는 그냥 랜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보안성이 강화된 시큐어 랜덤을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주신 PR입니다. 이렇게 큰 오픈소스 말고도 그 멤버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애정 있는 오픈소스에도 기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이버에서 만든 오픈소스인 요키나 키클럽, 그리고 오토컴플리트나 아파치 에어플로우처럼 멤버분이 평소에도 많이 쓰시고 또 쓰면서 너무 좋았고 또 애정 있는 오픈소스에도 기여를 많이 해주시고 또 머지로 이어져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멘토링을 통해 만든 PR들은 머지 후에 몇 달 뒤에 실제로 릴리즈가 되어서 진짜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어들입니다. 실제로 저 오픈소스의 릴리즈 노트에 그 뉴피처로 저희 멘토링 멤버분이 만드신 PR이 올라가고 기여자 목록에도 올라가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오픈소스 멘토링에서 하루 만에 PR을 만드신 멤버분들의 후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픈소스 기여가 혼자서는 막막했는데 도움을 받으니까 정말 재밌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루 만에 PR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애정있던 오픈소스에 직접 기여하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오픈소스가 완벽한 코드는 아니었다. 버그나 테스트가 아예 없는 코드도 많았고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전에는 문서만 봤다면은 이제는 직접 코드를 보고 실제 동작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고 오픈소스 코드를 까보고 필요하면 직접 고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진입장벽이 아예 사라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와 이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공유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라고 일하고 있지만 스프링을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갈증이 있으셨던 분은 스프링 오픈소스 쪽에 직접 기여를 함으로써 이렇게 갈증이 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저희 멘토링에서는 기여뿐만 아니라 기부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멘토링 6기 1년 동안 120명 넘는 분들과 함께 156개의 PR을 올렸고 어제 기준으로 85개 PR이 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여뿐만 아니라 2,720달러, 약 365만 원을 각자 원하는 오픈소스나 컨트리뷰터에 기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픈소스 멘토링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여를 도와드린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오픈소스 기여와 공유 문화를 제가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멘토링 멤버분들이 기여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직접 후기글을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후기글이 지금 33개가 모여 있고요. 이런 후기글에서는 PR을 어떤 걸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해결 방향은 어떤 걸 논의했는지와 어떤 걸 배웠는지 등을 전부 이런 후기글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여자 본인이 자기의 기여를 글로 소개하는 거는 정말 희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블로그나 링크드인 등에서 자신의 PR 기여와 후기글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할 때 특정 오픈소스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글들을 읽고서 주변 분들도 기여를 시작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멘토링 참여자분들이 다른 분들의 첫 기여를 돕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픈소스 멘토링 오픈챗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픈챗에서 본인이 이번 주에는 어떤 PR을 만들었고 이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를 PR 기여를 공유하고 소개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링 이후에도 그 멤버분들이 점점 더 도전적인 기여들을 계속 이어가 주시고 계속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대학생분들에게도 오픈소스 멘토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기여자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픈소스 멘토링을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멘토링 참여자분들이 다른 분들의 첫 기여를 돕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를 공유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멘토링 오픈챗이나 모가코 그리고 정기 모임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여자분들이 직접 기여 경험을 발표하는 오픈소스 컨퍼런스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여 문화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도 글로벌 오픈소스를 만들어 보고 싶고 또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요약인데요. 오픈소스 기여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악기를 배운다고 할 때 그냥 원하는 악기를 고르고 레슨 받은 후에 그 악기를 더 잘하고 싶다면은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픈소스 기여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여하고 싶으신 오픈소스나 이슈를 먼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유든 좋을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이거나 그 오픈소스에 애정이 있거나 커리어에 도움되거나 그 다음에 기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에 오셔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기여 후기글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도움을 받으신 만큼 더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원하는 만큼 시간 날 때 취미로 기여를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면은 코드를 더 많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다양한 오픈소스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유가 되시면은 주변에 기여를 하시는 분도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문명의 바퀴라고 하면은 오픈소스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문명은 분명 수많은 오픈소스 위에 올라타 있고 개발자인 우리도 분명 이런 오픈소스 덕분에 코드를 짜는 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이런 현대문명의 바퀴를 직접 만들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 기여는 개발자의 특권이자 개발자만 가능한 문명의 발전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함께 현대문명의 바퀴를 만들어갈 멋진 개발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또 도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됩니다. 그거는 현대문명에 숨겨진 초석이며 모두 인류의 공유된 유산이라는 좋은 말을 기터 오픈소스 아카이브 프로그램에서 해서 이것도 공유드립니다. 오픈소스 멘토링 관련된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면은 구글에 오픈소스 멘토링 쳐보시면은 미디엄 블로그가 맨 위에 나오고요. 블로그 들어오셔서 저기 우리가 함께 만든 PR 후기글을 눌러보시면은 멘토링 6기 동안 저희가 함께 만든 PR들과 후기글들의 목록을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링크드인에 오셔서 일촌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멘토링이 진행될 때마다 소식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오픈소스 멘토링 오픈챗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멘토링 기수마다 어떤 PR들을 함께 만들었는지도 가장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픈소스 기여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면은 저에게 언제든 도움을 편하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15분만 함께 이야기해보면은 누구나 PR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